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이완터증권 이충원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중국 자본 자유와 관련된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좀 별 반응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3,400선 부근만 가면 또 밀려나곤 하는데요. 자, 먼저 시황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금일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 1% 가깝게 조정 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통계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PMI와 그리고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망스러운 수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금일 오전에 발표했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기준선인 50을 지속적으로 하회를 하면서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강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준 전회가 마감됨에 따라서 정책적 이벤트 효과가 희석화가 됐고, 그리고 3,400포인트를 지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중요한 시점이었었는데, 증시가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이런 제조업 PMI,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었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 효과가 아직은 미비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경기 전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급등과 그리고 여기에 3,400에서 500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는 매물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불안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경제 지표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약간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차트를 통해 한번 살펴봐도 지금 최근에 종합적으로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급속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어떤 행태가 지금 적극적인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시장 전체에 우려감이 조금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금일 상승 업종과 좀 하락 업종을 살펴봐도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지표와 연계성 있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공업, 공항주, 농업, 인터넷, 환경보호, 소프트웨어 같이 일단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금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IT나 아니면 환경보호 업종은 그래도 조금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지금 과잉 공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제조사업, 해운, 석유화학, 철강, 정유중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소비와 IT 그리고 환경 보호 관련주들의 좀 종목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지금 시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주말과 오늘 오전장에 발표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설문지수들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일요일이죠. 중국 통계국에서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국 10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9.8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과 동일한 치수가 나왔고, 일단 시장 예상은 50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50을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50을 상회를 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50을 하회를 하면은 경기가 좀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통계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10월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3.1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좀 서비스 비제조업 PMI 측면에서 봤을 때는 7년 내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 전통 제조업, 비철금속이나 석유, 그리고 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PMI 지수가 개별적으로 50을 하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비를 강화시키려고 지금 정책을 진행 중에 있죠. 소비 쪽과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ICT 쪽을 살펴보면은 50을 상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은 부진하지만 소비나 ICT, 환경 관련 분야는 지속적으로 소폭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좀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어서 발표된 차이신 10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8.3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월인 47.2를 상회를 했고 예상치인 47.6을 상회를 했지만은 전월 대비보다 소폭 상승을 했을 뿐 기준선인 50을 지속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50을 하회를 하면서 제조업 위축이 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월 대비보다 소폭 상승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의 하락 강도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해운이나, 오늘 하락 업종을 살펴보시, 해운이나 석유화학, 철강 이런 전통적 제조업, 비철금속, 철금속,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조금 구조조정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다소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통계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지속을 했고,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통계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 같은 대형 기업 위주를 바탕으로 통계를 하고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기업을 위주로 지금 통계를 작성을 하는데 일단 이 두 개의 PMI 똑같은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국유기업 위주인 대형 주식들 주로 은행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좀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구조조정 측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서비스업이나 ICT 같은 것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폭 지금 그 하향세가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 내부별로 지금 상승하는 업종들을 찾아서 좀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또 정보통신, 또 중소기업 정책 담당하는 중국의 공업신식화부, 줄여서 공신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신부에서 그래핀을 포함한 신소재 13.5개년 계획 발표 예정일 것이다. 이런 재료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기존의 IT 산업이나 관련 산업들을 보면은 실리콘 자재들이 주로 사용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소 소재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매우 높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그래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어떤 공신부 발표에 따르면은 앞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그래핀을 포함한 신소재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된 기획들을 지금 제정 중에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나 전화 이동도 그리고 허용 전류 밀도 그리고 어떤 강도나 다양한 특장점들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좀 월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용화를 위한 연구 단계가 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핀 소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소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중국에서는 그래핀을 포함한 이런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조금씩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12차 5개년 기획에 따르면은 신소재 산업을 주요 신흥 산업으로 좀 제정을 했었고 지금 기존 산업보다 큰 폭은 아니지만 약 3억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4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해서 그래핀 연구 개발에 좀 투자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핀을 바탕으로 한 신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지금 성장성과 그리고 정부 정책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핀 최대를 좀 보유하고 있는 칭다오 지역에 그래핀 산업 기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특허 신청이나 관련된 정보 그리고 기술을 지금 유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그래핀 관련해서 특허 신청 건수가 전체 그래핀 특허 신청 건수의 약 3분의 1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과 대비해서는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신소재 산업 부분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핀 같은 부분에는 다른 대국보다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산업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그래핀의 원료가 되는 흑연이 지금 중국의 전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 정도가 지금 중국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핀의 원재료인 흑연이 약 5,500만 톤 정도 지금 중국에 매장이 되어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8%인 약 81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핀이 그렇다면은 그래핀이 이게 상용화가 될 경우에 중국은 지금 기술력도 지금 점차 갖추고 있고 이렇게 흑연을 통한 자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과 그리고 기술력을 결합해서 그래핀 시장을 조금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인 방대탄소나 강수연발 투자, 정태가전 같은 관련주를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후광투 유망주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거그룹이라는 종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이 중국 인터넷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로서 지금 소비재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영거그룹 같은 경우에는 섬유의복 그리고 부동산 관련을 주요 상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특장점을 살펴보면 남성 양복 및 셔츠 부분에서 조금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1위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판매 매장 같은 경우는 약 3,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영거그룹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수많은 유수 기업들 사이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약 50위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매우 강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최근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3분기 누적 실적 같은 게 매우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7%, 그리고 주주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 66% 성장이라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플러스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의류 산업 O2O 플랫폼을 강화를 하면서 지금 매장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1위 마켓시어를 고수를 함에 따라서 관련된 소비 트렌드 변화 그리고 중산층의 어떤 성장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감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3,400선에서 또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감 앞두고서는 어떤 전략을 좀 필요하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이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매우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상승을 큰 폭으로 보였던 두자녀 시행에 따라서 상승을 보였던 우유주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정책 이벤트 같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월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등의 해외를 방문할 예정이고 에이펙 회의 등 여러 가지 정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살펴보면서 관련된 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영거그룹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가 11월 11일로 쌍십일 중국판 광군제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요한 포인트는 소비재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